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8일차, 3주차에 벌써 네 번째, 이번 주에 거꾸로 진도 빼기는 오늘까지죠. 내일은 또 법령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들은 공직의 분류 파트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요 계급을 기반으로 공직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국가, 신분제 국가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급과 계급 사이에 구분을 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폐쇄형의 충원,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폐쇄적인 임용 구조를 가지고 있죠. 조직의 응집성이 높고요. 청년 보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직위분류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3번부터의 내용이 직위분류제의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요거 완벽하게 일치하면 제가 항상 그려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게 난도와 책임이고 이게 종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급은 여기죠. 난도와 책임도 동일하고 그다음 종류도 동일하고 그래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까지 완전히 유사하면 그게 직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직렬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직렬보다 크면 직군, 그 다음 직렬보다 작으면 직류입니다. 그래서 5번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직무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직위들을 묶어서 직렬을 형성하고 이걸 다시 묶으면 직군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종류를 분석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등이 유사한 직위의 집합체인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결정하는 요 작업들 요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무 평가입니다. 수평적 분류 구조에 해당하는 걸 결정하는 작업이 직무 평가고 그 직무 평가는 서, 분, 점, 요라는 네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번 직무와 직무를 비교 평가해서 상대 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비교한다. 요거는 서열법이죠. 아시겠지만 요 두 개는 계량이 안 되는 방법, 요 두 개는 계량이 되는 방법,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절대평가의 방법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직무를 등급 구분을 통해 비교한다. 이건 서열법의 내용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고 직무 중심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용 구조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폐쇄와 개방입니다. 폐쇄는 신규 채용이 각 계급의 최하위층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내부 승진을 통해서요. 상위 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사제도고 얘는 보통 계급제와 함께 사용되는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에 비해서 개방형 임용은 해당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능력 요건들을 모두 공개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적극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폐쇄형 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개방형의 임용 구조를 일부 계급에 대해서, 일부 직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가 있죠. 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와 내부에서, 공모 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근데 그 개방형 직위 중에 경력 개방형 직위라고 한다면 공직 외부에서만 100% 채용하고요. 공모직위는 제가 엄밀하게 개방형 임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관리를 위해서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부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입니다. 우리 정부 조직 기관 내부와 외부의 공무원 중에 적격자를 공모해서 임용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공직 분류해 봅시다. 국가직 공무원, 대통령, 소속 장관이 임용합니다. 5급 이상 대통령 임용, 소속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임용, 전체 공무원의 65%를 차지하는 게 국가직 공무원이고요. 이 국가직 공무원에는 아시겠지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기술 직군으로 구분되는 공무원, 전문 경력관, 그다음 연구, 지도 특수 기술 직렬의 공무원, 우정 공무원, 임기 전문직 공무원 모두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죠.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나누는 기준은 임용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들이 실제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에 의한 임용이 가능하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되는 요 기준. 그러니까 각각 별도의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를 통해서 임용이 되거나 취임하거나 임명 시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5번 선지도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별정직 공무원 예시 좀 보자고 했었어요. 국회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 헌법재판소의 비서실장,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들이 대표적인 별정직 공무원의 예시고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전환을 원한다. 제가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만약에 시간 선택제로 임용이 됐는데 전일제의 전환을 원한다. 그러면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의 일환입니다. 일일 8시간의 근무 체제는 유지를 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게 시차 출퇴근형. 그죠? 그래서 이 탄력근무제의 유형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19번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얘기 들어갔어요. 고위공무원단의 보수,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고요. 기본 연봉의 기준급과 직무급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민간 부문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는 20%. 타부처 공무원들과 경쟁하는 공모직위는 30% 이내에서 실시한다. 알고 계시죠? 자, 21번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에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을 제가 가등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신분 보장의 규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게 완벽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검사, 특정직이죠.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특정직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네, 실제 특정직이죠. 하지만 도지사의 비서면은요, 보통은 별정직인 경우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3번이고, 1번, 2번, 4번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박입니다. 케이스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2번입니다.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이에요. 직무의 종류가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다? 그러면 이건 직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요걸 우리가 등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등급이죠. 여기가 등급입니다. 요렇게가 등급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렇게가 등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하게 직렬의 범주를 만들면 이건 직군입니다. 그죠? 직군은 요 직렬을 좀 더 되게 러프하게 쪼개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면 이거는 직렬이죠. 직급은 요게 직급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가 직급입니다. 요게 직급입니다. 요거.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했으면 이걸 직류라고 한다. 동일한 직급을 더 쪼갤 수는 없고요. 직류가 되려면 동일한 직렬을 더 쪼개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오른선지 몇 번? 2번입니다. 직위분류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할만하죠? 네, 여기 문제 충분히 잘 푸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번,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죠. 그래서 주관성 배제에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 불리합니다.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요. X입니다. 서분 점유 이게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죠? 자,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의 중심이 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합니다. 맞아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랑 기준 직무들의 평가 요소들을 상호 비교해서 그 상대적 가치를 요거 두 가지의 방법이 계량 방법입니다. 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판단하죠. 3번입니다. 점수법은 각 직무의 기초적인 요소 척도 뭐예요? 직무 평가 기준표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척도가 딱 있죠? 그 척도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지금 수치적 방법으로 계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고요.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분, 요게 비계량, 점요가 계량이기 때문에 전자, 후자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4번 X.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3번 문제의 정답으로 옳은 것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각 부처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당의 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 적임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실국장급 직위에 적임자에 대한 임용 제청이 가능하다. 이게 고위공무원단의 특징이고요. 고위공무원들은 진급, 직무, 등급에 따라 관리됩니다.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성과에 따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분류가 되죠. 부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이 있습니다. 저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은 고공단이 될 수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은 있다는 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 일부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3번 X입니다. 4번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 몇 번?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4장의 챕터 2 공직 분류 마무리해봤습니다. 양이 좀 많은 파트인데 특히 직위분류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잘 복습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진짜 파이팅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국가재정법 법령을 통해서 주말에 법령을 한번 뽀개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